미국 군수 지원함이 국내에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미 해군 월리 시라호가 국내 조선소에서 처음 보수 정비 작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한미 조선 협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한미 조선 협력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지금 월리 시라함 잘 마치고 돌아갔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네. 이 월리시라호가 저도 살펴보니까 4만 톤급 군수 지원함이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군수 지원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같은 데다가 군수 지원, 군수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화물차 같은 역할을 하는 지금 그런 영상으로 저희가 좀 그런 배거든요. 예. 그런 배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 배를 이제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MRO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항공기 배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창정비라고 해서 다 수리를 하는데 이번에 네. 들어와서 아마 우리나라 거제도 조선소에 와가지고 6개월 동안 6개월. 수리를 다, 그러니까 뭐 도색도 다시 하고 네. 엔진 점검도 다시 하고 모든 기관 계통을 다 점검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미군들이 운용을 하면서도 몰랐던 하자 사항들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다 찾아가지고 네. 그 부분까지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 감독관이 저도 어저께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만족스럽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인정한다. 뭐 이런 예.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요 부품도 또 우리도 국산 제품으로 또 해서 다시 교체를 했고요. 약 한 260곳 정도를 지금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시스템까지 다시 손봤다고 하니까 아마 미군 측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럽고, 아시다시피 조선은 모든 단계마다 그 발주처의 감독관이 나와서 네. 다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건축에 감리하듯이 감독관이 다 살펴봤는데 너무나 만족한다. 그리고 미 해군 측에서도 이번 MRO 계약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군들이 계속 배를 수리해야 되잖아요. MRO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의 첫 발을 띄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한미 조선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었고, 이후 관련해서 한미 접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미 조선 협력이 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되겠죠. 네. 아시다시피 일본이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거절했어요. 네. 그래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화는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는데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 기술은 과거에 이 단순한 이런 벌크선 이런 데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완전 신기술적인 배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네. 잠수함 생산 능력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우방국가, 그것도 동맹 우방국가에서 뛰어난 조선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부족한 해군력을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 때부터 계속적으로 한국의 조선이 우리나라에 필요해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 신규 발주도 우리나라가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에 또 전수를 하기 위해서 조선소 인수도 승인을 해준 그런 내용이고요. 네. 자, 이렇게 조선업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관세 때문인데, 이 관세에 관련해서 상호 관세 전까지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미 정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하루도 되기 전에 굽히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라고 봐요. 협상. 기술. 사실 이렇게 정리를 좀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까지 해서 25% 관세를 그냥 강행하겠다. 우리나라는 현재 쿼터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쿼터제에 대해서는 이런 관세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그것까지 무너뜨리면서 지금 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자기네 나라 철강 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유연성을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이거는 굽히지 않는다, 그대로 간다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너희와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좀 다른 그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외 없이 다 적용하겠다라고 일단 다시 그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협상의 과정, 기술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협상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기술이나 우리가 미국에 제공해 줄 게 많기 때문에 해야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당장 EU 같은 경우는 지금 보복 관세로 해서 뭐 유럽산 주주에 지금 트럼프가 200%뭐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EU와 이제 트럼프 미국과는 지금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네. 더 강력하게 좀 하는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EU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이런 것들을 예외로 해주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또 협상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협상 차원에서 강력하게 굽히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달에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죠. 자동차와 또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축산업계에서 소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의 규제를 좀 해소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소고기 수입 규제가 왜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네. 광우병 사태 때문에 그렇게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뭐 촛불 시위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광우병 우려 때문에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소고기 수출은 그 수입국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수출국의 그 기준에 맞춰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입맛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호주가 고기 수출하는 그 소를 키우는 방법이 다른 게 한국에 수출할 소는 한국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소위 말하는 마블링을 잘해서 수출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30개월 미만 소만 그동안 수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이거를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든 거죠. 왜? 네. 원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30개월마다 계속 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송아지도 많이 생산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좀 이번 기회에 좀 풀어달라고 당연히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를 한 건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다시 또 미국과 협상에 또 저기가 되겠죠. 거기에 바로 이제 관세 문제가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조선과 이런 축산 문제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할 때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선뿐만 아니라 이런 뭐 소고기도 있고요, 또 반도체도 있고 철강, 알루미늄 정말 복잡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지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현재 정치적인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늦춰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현재 산업통상부 장관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EU랑은 어떤 관계로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느냐. 일본, 호주, 뭐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우리가 잘 보고 미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또 우리나라하고는 미국하고는 경제뿐만 아니라 무역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해서 아마 다각적인 대책,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 산업계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뭐 어디까지 우리가 좀 할 수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미국뿐 아니라 인도, EU 등 주요국에서 철강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 주요 지원 수단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과인 주요국의 무역 장벽으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불공정 무역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무역위원회의 조사 역량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수입에 대응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 통상 방어 조치랑 불공정 무역 수입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달 중에 관련 산업 대책이 나오죠? 그렇죠. 현재 이 간담회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현장에서는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가, 현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회적으로 덤핑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모니터링해서 통상적인 우리가 방어적으로 좀 해야 되기, 통상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민간 회의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현재 미국에서 이런 통상 압력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잘못해서 덤핑 또 중국산이나 또 다른 제3국의 철강들이 우리나라 가격보다 더 덤핑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또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업계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고부가가치 상품, 기술력 개발, 기술 증대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품질 좋은 기술력 있는 좋은 철강을 생산하면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통상 장벽이 높아도 물건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대비까지 좀 업계랑 같이 하자라는 게 이번 간담회 내용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진행이 돼야 되고 할 텐데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막상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수출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수입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 어려움일 텐데 이런 부분들의 지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통상 문제가 불거지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네.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긴급 대응반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긴급 대응반에서 뭘 해주냐면 현재 각국의 관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자금 지원까지 도와주고 있다고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기업들에 대한 수출 바우처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수출 바우처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전국에 15개 에어로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피해와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전국 15개 애로 신고 운영센터 여기를 잘 활용하셔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